안녕하십니까? 하나온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72 슬픔이여 잘 가거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이여 잘 가거라는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165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72 슬픔이여 잘 가거라. 아래 제안은 나의 인생에 새롭게 반짝거리는 빛과 한편에는 남모를 어두운 메랑꼬리를 가져오면서 결단코 아래의 제안대로 하고픈 정화가 타오른다. 정말로 이 세상에서 나와 동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슬픔이여 잘 가세요 라고 신명님께 눈물 머금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싶다. 슬픔이여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인생의 북극의 오라의 오색의 아름다운 빛깔이 찬란하게 내 앞을 밝혀주소서. 공은 치는 곳으로 달려가듯이 지금 나의 인생도 공처럼 치기에 달렸다. 지금 나에게는 그 방향을 결정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 깊은 생각에 잠겨 있으니 알은 어머니의 병석에 가버린다. 곰곰이 생각하건대 나의 일존으로서는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인상 싶다. 어머니가 저렇게 화병을 앓고 병석에 누운 지 오랜데 나만이 나의 자유를 찾아서 38선을 넘어 월남한다면 어머니는 얼마나 서러워하실 것인가. 더욱이 병상에 신고하고 계시는 몸이라. 알은 한참이나 있다가 아랫방에서 올라온다. 우리 두 실증적 이상주자들이 암만 장래의 생활의 풀항을 세워본댔자 문둥이에게는 너무나 마하한 일인 것 같다. 우리들은 여하튼간 결행하기로 하고 어머니가 회복하기까지는 당분간 보류할 것을 합의하였다. 알은 나만의 여러 가지 실정을 자세히 말한다. 나는 마치 즐거운 애국의 소식을 듣는 것처럼 밤이 깊어가도록 알의 음악적인 음성의 매력까지 느끼면서 귀를 기울인다. 우리들의 앞날의 프로그램은 다수굿이 이 밤의 노크타와 야곡 같은 멜로디로 감미하여 간다. 눈을 감고 연상해 본다. 월남하여 알과 같이 산다는 것은 꿈같이 즐거운 일이다. 그 행복이 꿈같은 행복에 대한 흥분은 정말로 잠이 오지를 않는다. 그 꿈은 더 한층 사랑하는 알, 나의 꿈을 언젠가 꽃과 더불어 언약한 우리의 사랑이 알의 꾸준한 영혼에서 오는 사랑의 힘으로 나의 영혼마저 결정시키고 있다. 나는 총명한 알을 다시금 바라본다. 복스럽게 둥근 얼굴은 아직도 소녀같이 희미한 장미꽃빛이 부풀어 오르고 쪽선 코 그리고 푸른 호수, 아니 차라리 맑을 가을 하늘같이 푸르른 두 눈동자는 별같이 총명을 반짝인다. 백유같이 희고 부드러운 살결, 그 날씬한 몸매는 사랑이 감돌고 있고 그렇게도 애정이 있고 그렇게도 친절하다. 그의 총명은 파도같이 나에게 부딪힌다. 밤이 깊어도 알은 갈 줄을 모른다.
나는 몇 번이나 가도록 권하였으나 정녕 통행금지 시간을 넘어도 가지를 않는다. 알은 간다고 하면서도 얼굴에는 이뜰을 꽃처럼 아름답게 피우면서 나를 매혹한다. 다가서는 격정의 젊음은 황홀하고 활짝 핀 모란꽃처럼 나에게 부서진다. 우리들은 태초에 생활을 약속하는 첫날 밤은 아무런 순서도 절차도 밟지 않고 우리들끼리 등불을 꺼버린다. 그 아래의 백유빛 흰 육체의 능선은 너무나 신비한 곡선으로 나를 어리어리하게 한다. 천지신령님이여, 알은 10년을 두고두고 사랑하여 온 나의 여인이 아니겠어요? 여태껏 플라토닉의 사랑으로만 정화하여 온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오늘 밤 피차의 육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의 육체의 숨가쁜 파도의 동작을 향락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태초 생명을 약속하는 신명님의 거룩한 섭리를 따른 것이며 또 이 육체의 좁은 문을 통하여 더욱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을 굳게 맹세한 것입니다. 신명님이여, 나는 아래 육체의 처녀를 알고서부터는 그 백유색 곡선을 신비한 것이라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의 신품으로서 영혼마저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미는 아직도 나에게는 미지의 신비로서 나는 이 신비를 한결같이 투명하고 싶습니다. 이 투명한 장렬하는 사랑으로 굳세지고 알을 이 세상의 가장 고귀한 것으로서 존엄하겠습니다. 신명님이여, 더욱더욱 우리들을 보호하소라고 챕터 7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이해가지 않는 문장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의 제안은 나의 인생에 새롭게 반짝거리는 빛과 한편에는 남모를 어두운 메랑꼬리를 가져오면서 결단코 알의 제안대로 하고픈 정화가 타오른다. 정말로 이 세상에서 나와 동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슬픔이여 잘 가세요 라고 신명님께 눈물 머금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싶다. 슬픔이여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인생의 북극의 오라의 오색의 아름다운 빛깔이 찬란하게 내 앞을 밝혀주소서. 공은 치는 곳으로 달려가듯이 지금 나의 인생도 공처럼 치기에 달렸다. 지금 나에게는 그 방향을 결정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챕터 71을 열고 있는데요. 앞선 챕터에서 알이 제안한 내용처럼 월남하여 나 환자 수용소에 들어가 부부의 연을 맺고 살고 싶다는 이야기에 일고 가치도 없다고 했으나 이 챕터에서는 하운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네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인간 도리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로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엄청난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운명까지도 관련된 일이니 신중에 신중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여기서 메랑꼴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스럽거나 답답하여 활기가 없다는 점에서 기분이 언짢은 느낌 또는 반성과 공상이 따르는 가벼운 슬픈 감정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꽃과 같이 일어나는 욕정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동거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가 한 집에서 부부관계를 가지면서
같이 사는 생활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신령을 이루는 말이 되겠고요. 북극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자전축에서 북쪽 끝의 지점을 이룬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라라고 하는 것은 주로 남반구와 북반구의 고위도에서 상층 대기 중에 나타나는 빛을 발하는 현상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기로라고 하는 것은 갈 방향이 서로 다르게 나누어지는 지점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 있으니 알은 어머니의 병석에 가버린다. 곰곰이 생각하건대 나의 일존으로서는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상 싶다. 어머니가 저렇게 화병을 앓고 병석에 누운 지 오랜데 나만이 나의 자유를 찾아서 38선을 넘어 올라간다면 어머니는 얼마나 서러워하실 것인가. 더욱이 병상에 신고하고 계시는 몸이라 알은 한참이나 있다가 아랫방에서 올라온다. 우리 두 실증적 이상주의자들이 암만 장래의 생활의 프랑을 세워본댔자 문둥이에게는 너무나 마한 일인 것 같다. 우리들은 여하튼간 결행하기로 하고 어머니가 회복하기까지는 당분간 보류할 것을 하고하였다. 알은 나만의 여러 가지 실정을 자세히 말한다. 나는 마치 즐거운 애국의 소식을 듣는 것처럼 밤이 깊어가도록 알의 음악적인 음성의 매력까지 느끼면서 귀를 기울인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운이 무겁게 번민에 쌓이자 계면적은지 자리를 피해 어머니가 계시는 안방으로 건너갔던가 봅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다시 돌아왔는데 속 깊은 이야기를 했었나 봅니다. 결론은 알이 제안한 대로 월남할 것을 다짐하되 지금 어머니의 건강이 말이 아니기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결행할 것을 약속했다는 것이죠. 두 사람이 의기투합하여 이상적인 계획을 세웠지만 문득이 입장에서 무엇이 그리 대단한 것일까 하는 의구심도 버릴 수 없었던가 봅니다. 그러면서 남한에서 체험한 바를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주었나 본데 하우는 그것이 마치 애국의 소식을 듣는 것처럼 알의 노랫소리 같은 이야기에 매료되었던가 봅니다. 사랑의 힘이겠지요. 여기서 일존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식 단어로서 혼자만의 생각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화병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마음을 사귀지 못해서 생긴 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라고 하는 것은 회사, 학교, 관청 등의 기관 또는 그 기관의 상사 등의 일정한 사실을 진술하여 보고함을 뜻하나 여기서는 기정사실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증적 이상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나 관찰, 실험 등에 의해 증명된 것을 바탕으로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삶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암만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뒤에 뭐뭐어도 뭐뭐어야와 함께 쓰여 정도가 매우 심함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로서 아무리 그래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이라고 하는 것은 플랜을 뜻하는 말인데요. 계획, 예정, 구상, 의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하라고 하는 것은 불교 용어로서 주로 인명 앞에서 관형어로 쓰여 큼, 위대함, 뛰어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하여 실행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보류라고 하는 것은 일이나 안건 따위의 처리를 나중으로 미룸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묘한 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앞날의 프로그램은 다소곳이 이 밤의 노크타 야곡 같은 멜로디로 감미하여 갔다. 눈을 감고 연상해 본다. 월남하여 알고 같이 산다는 것은 꿈같이 즐거운 일이다.
그 행복이 꿈 같은 행복에 대한 흥분은 정말로 잠이 오지를 않는다. 그 꿈은 더 한층 사랑하는 나의 꿈을 언젠가 꽃과 더불어 언약한 우리의 사랑이 알의 꾸준한 영혼에서 오는 사랑의 힘으로 나의 영혼마저 결정시키고 있다. 나는 총명한 알을 다시금 바라본다. 복스럽게 둥근 얼굴은 아직도 소녀같이 희미한 장미꽃빛이 부풀어 오르고 쪽선 코, 그리고 푸른 호수, 아니 차라리 맑을 가을 하늘같이 푸르른 두 눈동자는 별같은 총명을 반짝인다. 백유같이 희고 부드러운 살결, 그 날씬한 몸매는 사랑이 감돌고 있고 그렇게도 애정이 있고 그렇게도 친절하다. 그의 총명은 파도같이 나에게 부딪힌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이 대목은 하온이 알에게 퍼붓는 최대의 찬사입니다. 복스럽고 둥근 얼굴이라는 말과 날씬한 몸매라는 것은 어딘지 언밸런스가 연상되네요. 두 분 다 음악의 조예가 깊은 분위기에 노크타의 야곡을 음미한다는 것으로 보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온은 마음을 정하고 나니 부푼 가슴이 상상의 나래를 맘껏 펼쳐 보입니다. 얼마나 짜릿하고 야릇한 삶이겠어요.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살면서 알을 닮은 딸도 낳고 자신을 닮은 아들도 낳아 자신들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뤄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이니 말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 과정, 프로 이런 뜻이 되겠고요. 다수굿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곳이의 방언으로 고개를 좀 숙인 채 말없이 얌전하게 있는 모습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크타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 아시는 분은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곡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연인의 집 창가에서 부르거나 연주하던 노래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미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아름답고 달콤한 느낌을 뜻한다 하겠고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써 약속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공간적으로 일정한 대칭적, 주기적인 배열을 가진 다면체의 고체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쪽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똑한 코 같은 모양을 뜻한다 하겠고요.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리하고 기억력이 좋으며 재주가 있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백유라고 하는 것은 일본식 단어로 흰 우유처럼 뽀얀한 피부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깊어도 알은 갈 줄을 모른다. 나는 몇 번이나 가도록 권하였으나 정령 통행금지 시간을 넘어도 가지를 않는다. 알은 간다고 하면서도 얼굴에는 이뜰을 꽃처럼 아름답게 피우면서 나를 매혹한다. 다가서는 격정의 젊음은 황홀하고 활짝 핀 모란꽃처럼 나에게 부서진다. 우리들은 태초의 생활을 약속하는 첫날 밤은 아무런 순서도 절차도 밟지 않고 우리들끼리 등불을 꺼버린다. 그 알의 백유빛 흰 육체의 능선은 너무나 신비한 곡선으로 나를 어리어리하게 한다라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하온이 알과 사귄 지도 10년이 넘었지만 순수한 플라토닉 사랑만을 했을 뿐 남자의 본성인 늑대심은 없었다고 토로한 적이 있는데 드디어 오늘 늑대가 되었네요. 시대적 환경은 있었지만 언약한 사이이니 늦은 감이 있다고 봐야겠지요. 어쩜 문학인 아니랄까봐 첫날 밤도 이렇게 문학적으로 그렸을까요? 오로지 이 사람뿐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알로서도 이 순간을 바라고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어리어리뿐 아니라 혼을 쏙 빼가지 않았을까요? 저나 여러분의 그날을 되돌아보면 더 실감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정령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라는 뜻이 되겠고요. 있더라고 하는 것은 상기된 모습의 미소를 뜻한다 하겠고요. 매혹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마음을 홀이어 사로잡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격정이라고 하는 것은 격렬하고 갑작스러워 억누르기 어려운 감정을 뜻한다 하겠고요. 황홀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사물 따위에 매혹되어 마음이 달뜨고 몽롱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태초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맨 처음 생겨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능선이라고 하는 것은 산둥성이를 따라 쭉 이어진 선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리어리라고 하는 것은 설핏 얕은 잠이 든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신령님이여 아른나 10년을 두고두고 사랑하여 온 나의 여인이 아니겠어요? 여태껏 플라토닉의 사랑으로만 정화하여 온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오늘 밤 피차의 육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의 육체의 숨가쁜 파도의 동작을 향락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태초 생명을 약속하는 신명님의 거룩한 섭리를 따른 것이며 또 이 육체의 좁은 문을 통하여 더욱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을 굳게 맹세한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우는 첫날 밤을 문학인답게 음흉하지 않은 표현으로 잘 묘사를 하고 있죠. 비유와 은유를 잘 혼합하여 시적으로 표현하니 더 호기심을 자극하네요. 육체의 좁은 문을 통하여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맹세했다고 하니 평범하지가 않지요? 아마도 자기 합리화의 극치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화된 표현으로 하늘에 별도 따준다거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준다는 달콤함보다 몇 배 더 강렬하고 호소력 있는 합리화 아닐까요? 10년 세월을 플라토닉 사랑을 유지했다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스피드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더더욱 빛나네요. 여기서 천지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신명과 같은 뜻으로 하늘과 땅의 조화를 주재하는 온갖 신령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라토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세계보다 관념 세계를 더 높게 평가한 플라톤 철학의 성격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더러운 것을 없애 깨끗하게 함을 뜻하나 여기서는 절제 또는 자제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차라고 하는 것은 이쪽과 저쪽의 양쪽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파도라고 하는 것은 큰 물결을 뜻하나 여기서는 남성의 성행위를 은유적으로 표현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향락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을 누림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거룩한 했는데 성스럽고 위대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님이여 나는 아래 육체의 처녀를 알고서부터는 그 백유색 곡선을 신비한 것이라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의 신품으로서 영혼마저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미는 아직도 나에게는 미지의 신비로서 나는 이 신비를 한결같이 투명하고 싶습니다. 이 투명한 장렬하는 사랑으로 굳세지고 아를 이 세상의 가장 고귀한 것으로서 존엄하겠습니다. 신명님이여 더욱더욱 우리들을 보호하소서라고 챕터 71을 마감짓고 있습니다. 하운의 자서전을 보면 총각을 다른 사람에게 바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알은 수처녀를 증명했던가 봅니다. 그렇다 보니 알을 보는 시선이 달랐던가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구석이 찔렸겠지요. 순교를 바친 알에 대한 죄책감 같은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역시 문학인답게 혹할 정도로 표현하네요. 미의 신품으로서 영혼까지 느낀다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존엄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네요.
세상에 어떤 달콤한 말보다 이보다 더 강렬할 수 있을까요? 사람 마음을 얻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 단어면 끝장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처녀라고 하는 것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성숙한 여인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신품이라고 하는 것은 품위가 아주 뛰어난 물품이나 작품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 속에 깃들어 생명을 부여하고 마음을 움직인다고 여겨지는 무형의 실체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미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실 따위를 아직 알지 못함을 뜻한다 하겠고요. 투명이라고 하는 것은 속까지 훤히 비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렬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나 불 따위가 몹시 뜨겁게 타오름을 이루는 말이 되겠고요. 고귀한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높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인물이나 지위 따위가 함부로 범할 수 없이 높고 엄숙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란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온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온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온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온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65화는 하나온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발생기 챕터 73 어머님의 임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온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와 같이 금년 12월 20일 출간 예정인 파랑새 제10집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